자, 다음 거.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 우리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현대미술의 매력인데, 자, 칠판 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예술 지문을 볼 때에 보통 이제 특정 예술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회화, 건축, 음악. 요걸 얘기했을 때 사실은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늘 출제 요소로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 방법, 그다음에 효과에도 이렇게 밑줄 치는 거예요. 이게 늘 출제 요소로 나오는데, 한번 거기 앞에 그 베토벤 지문 한번 봐봐, 베토벤. 베토벤 거기 보시면, 베토벤에서 우리가, 저기 영웅이 어딨나? 다달락 한번 보세요, 다달락. 자, 봐봐. 다달락 세 번째 줄.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함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자, 여기까지가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가 보이냐면 통일성,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효과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 더 볼게.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가 다양하게,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형 기법은 통일성과 다양성, 이렇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로 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읽어줘야 돼, 사실.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넘기면 이제 여기는 사실은 뭐 회화, 뭐 건축은 보이지 않고 음악도 보이지 않지만, 여긴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뭐 이것저것 만들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핵심은, 자, 여기 지문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능하면 어떻게 보신다? 봐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는, 여기서 한번 끊어. 자, 마르셜 듀상의 세문, 여기서 한번 끊으시고요. 자, 지용호는 끊어. 자, 현대미술을 통해 끊어. 신의 사랑을 위해서는 끊어. 자, 이렇게 나왔죠? 앞에 게 보통 위치를 나타냅니다. 됐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이번에는, 자, 단락표 실시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표현 방법이라고 해당되는 건 동그라미 치시고요. 효과 의도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푸시고요. 이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시간 드릴게요.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이거 풀어봅니다. 시작. 자, 표현 방법, 효과 의도,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야. 그렇지. 바로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바로 나오지. 잠깐만. 표시할 때 있었니? 표시할 때 뭐야? 아, 뭐야? 표시할 때 밑줄을 이게 흐리잖아. 그지? 저기 틀려도 괜찮으니까 좀 짙게 해줘야 돼. 알겠지? 좀 너무 흐려.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요거 읽었으면 여기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 알겠지? 짙게 해줘야 돼. 자, 2분. 늘 말씀드립니다. 틀려도 돼요.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해야 돼. 선생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화내는 스타일 아니니까. 우리는 3년 후를, 그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3년 후.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연습이야. 연습. 선생님 아들내미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이 86점이더라고. 근데 그제 82점을 맞았어. 수학을. 그래서 선생님이 꽉 안아줬어요. 잘했다고.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저번에 60 몇 점을 맞았었거든? 지난달. 근데 갑자기 80점을 넘은 거야. 얘가 나한테 선언했거든. 아빠 나 80점 넘으면, 게임 하나 사줘. 그래서 내가 콜. 이렇게 했어. 정말로 넘은 거야. 그래서 그 과정.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그리고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낮아,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이제 90점 이상씩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선생님은 되게 자랑스러웠거든.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노력했구나.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칭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결국, 게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게임 보니까 5,000원이더라고, 세일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점수가 몇 점, 이건 하나도 난 중요하지 않다고 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신하는 게 뭐냐면 노력이거든요. 선생님이 살다 보니까 노력이 제일 많이 배신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그 노력이 전부 다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왜냐면 모든 걸 다 성공할 수 없죠. 인간이 그래요. 보통 이제 만약 한 명만 뽑는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지원했던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이고 나머지 다 실패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대신 실패를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 아들내미한테 그래. 세상에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하거든. 실패가 없고 그냥 성공하는 도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거기에 기본 전제가 깔려야 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맞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게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남들 하는 만큼 하잖아? 그 노력 아니야.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그거보다 더 해야 거기서부터 노력이 되는 거야. 내가 내 아들내미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내미여서라기보다 얘가 60점 떨어진 이유를 이제 고니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어. 그때 60점 딱 됐을 때 고니야 네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얘가 숙제를 할 때 늘 핸드폰을 보면서 숙제를 하거든. 쇼츠를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이거를 하지 말아보자.
그랬더니 정말로 숙제할 때 휴대폰을 안 켜놓고 숙제를 하더라고. 근데 결국 80이 된 거야. 그래서 스스로 그러면서 깨달아 가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기다리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어떤 스스로 작은 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성장시키거든. 그래서 만일 이번 기말 때 점수가 저번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3년 후거든. 근데 뭐 가깝게는 뭐 저기 내년이겠죠? 내년 중간고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얼마나 해왔는가, 얼마나 노력해왔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그것들이 발전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아이가 10점짜리가 오면 나는 그 아이한테 그러거든. 너의 목표는 20점이다. 다음 시험 때.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어머니, 얘 다음 목표는 20점이에요. 그 부모님이 황당해 하십니다. 근데 당연하죠. 선생님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얘가 어떻게 100점이 나와요? 얘가 어떻게 다음 시험에 80이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씩 자기가 하니까 되네? 라는 그것만 안고 간다면 언젠가는 얘가 100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의 과정 대신 그 노력이 이 아이가 함께 들어와야 돼. 공부는 얘들아, 내가 되게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해. 자, 선생님은 똑같이 수업을 가르치잖아. 그치? 근데 한 반에서 누구는 100점이 나오고 누구는 빵점이 나와.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강사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잘 가르치는 걸 본인이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고 본인이 노력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은 좋은 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좋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의 실력이 좋고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제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전에 좀 큰 데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명한 데 많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의 실적은 엄청나요. 100명 놓고 의대만 강의하면요, 거기서 80명이 의대에 붙어요. 그럼 그게 다 나만의 실적일까? 난 아니라고 봐. 그럼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렇게 실적을 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걔네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생님 강의 듣고 자꾸 내가 놓쳤지,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 하려고 하셔야 성적이 오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안 하면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아. 선생님은 자부하고 있거든. 인천에서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이력이 말해준다고 생각해. 나만한 이력 없어, 인천에. 왜냐면 여기까지 나만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강의하러 안 오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와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집이 여기. 우리 집이 여기.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난 내가 제일 잘 가르쳐. 진짜로. 내신은요, 누구한테 들어도 돼. 솔직히 얘기할게. 내신은 그냥 아무나 들어도 돼. 근데 이것도 약간의 어떤 수능적인 요소를 넣어서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악을 다녀봤다면 알 거예요. 퀄리티의 차이가 다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다른 학원에 이제 수능 강의 듣다가 온 친구들의 대부분 똑같은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꾸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근데, 선생님 신세계예요. 국어는 수학이야. 나는 그렇게 얘기해. 국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누가 그래? 오지선다에서 답 고르는 거 하나잖아. 국어는 수학이어야 하는 거야. 이거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방어도 마찬가지. 자, 이런 거 밑줄 치면 반드시 선지로 나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런 걸 기억해서 이렇게 하시면 다 잘 돼. 그럴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치?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다 되는 거야. 지금 한 3명, 4명 놓고 선생님 강의하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 동료들이 가끔 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딱 보면 놀래. 괜찮아? 난 그래. 아니 맨날 100명 놓고 150명 놓고 막 이렇게 강의했던 사람이
막 진짜 막 카리스마 뿜뿜하면서 강했던 사람이 괜찮아?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인간미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집이 가까워서 좋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거든. 그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성적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나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성적이 오르잖아? 그럼 난 얘기해. 어머니 저보단 우리 애기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용돈 올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고기 반찬 해주세요. 저는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우리 애기가 노력해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간단한 거야. 시험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잘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못 보잖아? 그럼 내 탓이야. 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못 보면 본인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그리고 이제 2번 죄송하잖아? 중간기말? 그러면 어머니께 말씀드려. 어머니 다른 학원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많이 내보내는 사람이야. 많이 내보내면 딴 돈 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번보다는 성적이 막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되게 단순하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막 숙제도 안 내고 막 화장하겠어 막.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운내. 자, 갈까요? 자,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 이해하기 어렵다 하다 P라고 쓰세요. P. 그리고 얘들아, 거기 뭐라고 시작했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걸 우린 뭐라고 할까요? 거기다 적어. 통념이라고 적어.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비문학 독서는 이 통념을 끌고 갈까? 아니요. 뒤에 어떤 얘기 나와야 될까? 자,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어렵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고 해.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마트가 나왔죠. 그렇다면 둘에 어떻게 읽어야 돼? 상대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얘가 B고 얘가 낫비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어렵지 않다. 그렇지. 그럼 그 어렵지 않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딱 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어디에 밑줄 치면 될까? 하지만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디? 그렇지. 자, 창의력이 신장되고 상상력이 자극할 수 있다. 여기 밑줄 쳐줘야 돼. 근데 뭐 하면? 잘 보세요. 좀 재밌는 거 볼게. 이 어려운 거 P죠. 맞습니까? 그럼 뒤에가 쉬워질 거야. 그지? 그러면 how를 찾아봐. 어떻게 하면 S가 나오는지. how가 뭘까? 자주 접하고 보면. 그렇지. 그건 밑줄 쳐. 자주 접하면 이게 바로 how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가 S. 창의력이 신장되고 상상력이 자극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야? 어렵지 않다. 그렇지.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저 바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다. 자, 나달락 볼게요. 자, 2007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뺄게요. 난 경악하지 않았습니다. 몰랐거든요. 자, 사례라고 적으세요. 사례. 자, 연도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연도 나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쳤다면 앞으로 안 놓쳐야지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07년에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뭘까? 자,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신의 사랑을 위해, 동그라미, 신의 사랑을 위해 라는 제목의 작품 때문이었다. 이 작품은 해골에 백금틀을 씌우고 무려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들었으며 당시 우리 돈으로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창조한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 동그라미. 저기 신의 사랑을 위해를 만든 사람입니다. 허스트. 죽음의 상징인 두개골에 사치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덮어버리면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해볼까? 두개골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이게 표현 방법. 그쵸? 이 두 개 가지고 했어. 그러면 효과 의도의 밑줄 한번 쳐볼까? 욕망덩어리인 인간과 죽음의 상관관계. 그쵸? 이게 밑줄이야. 이게 바로 효과 의도라고 써봐. 됐습니다. 조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1917년 네모 누가 나옵니까? 듀샹. 마르셀 듀샹 동그라미 잡고요. 남자 소변기에 샘 동그라미
제목을 달아서 전시장에 자 출품했습니다. 표현 방법이 뭐죠? 남자 소변기, 그죠? 자 이거 동그라미 쳐도 돼. 당시 미술관에서는 정시 내내 자, 이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고 칸막이 뒤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뒷상인가? 자, 모르겠어요. 아무튼 뒤에 숨겨놓았지만, 자, 뒷상은 자, 이 작품으로 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혁명적인 미술가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모 잡고요. 데미안 호스트와 마르셀 뒷상의 작품은 끊어 뒤에 밑줄 쭉 일상적인 소재로도 상식을 뒤집는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밑줄 쳤죠? 자, 이제 뭐 해야 돼? 1번 문제 가야 돼. 그렇죠? 1번 문제 가야 돼. 자, 동그라미, 자, 1번은 사실은 이제 다 알아. 여기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눈이 들어와야지. 마르셀 듀샹의 셈은 큰 호응을 얻었니? 아니요. 뒤에 있었잖아요. 정답 몇 번? 2번. 그럼 이제부터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세요. 5번. 자, 신의 사랑을 위해는 인간과 죽음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요거 밑줄. 인간과 죽음의 새롭게 조명하고자. 밑줄 쳐? 거기다 뭐라고 쓸까? 효과의도. 그죠? 효과의도. 자, 그럼 뒤에 해골과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표현 방법. 이해가죠?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예술 지문을 읽을 때는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체크하면서 읽어줘야 돼. 됐죠? 동그라미 치든 밑줄을 치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동그라미 4번도 날릴 수 있죠. 동그라미 4번은 첫 번째 단락 읽고 지울 수 있었죠. 그쵸? 4번. 현대미술을 통해서 상상력을 신장시키고 창의력. 그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 2번 탁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선제 한번 볼래? 자, 지용호는 페타이어 동그라미. 이거 뭐예요? 표현 방법. 그렇지. 자,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효과의도 나와야지. 효과의도 어디 밑줄 칠래? 생명력.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아, 선지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럼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돼? 출제 요소 중심으로 읽어야 돼. 그럼 앞으로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읽어야겠구나. 됐죠? 그러면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겠구나. 그치?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자, 다달락 갑니다.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의 더우 동그라미. 이거 보조사라고 하는데요. 은는만도 기억나지? 지난 우리가 문법 때 배웠던 거 은는만도. 더우. 자, 다양하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자 많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소재를 얻어서 자 독창적인 기법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보여주는 작품. 따라서 자 이것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에 1번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창작되고 있습니다. 누구? 이동재 작가 동그라미. 자, 뭐냐? 곡물 동그라미, 사물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 밑에 인물과 관련 있는 곡물이나 사물 등의 생활 소품을 자, 초상화의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자, 밑줄 작가의 창의력.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누구? 지용호. 그래서 얘는 뭐 했대요? 페타이어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생명력 밑줄. 얘들아, 저기 여기 보시면 이동재 작가라고 치잖아요. 그럼 그 진짜 쌀알이지, 쌀로서 쌀에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막 있잖아, 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초상화를 이렇게 한 게 보여요. 엄청납니다. 특히 나는 그것보다는 밑에 지용호 작가 있거든요. 페타이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대충 뭐 이렇게 사람이나 이렇게 뭐 만드는데요. 퀄리티가 남달라. 퀄리티가 여러분도 혹시 뭐 일본 애니에 이세괴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오는 그런 괴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진짜 밀도 있고 섬세하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이런 게 예술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예술 중에 하나가 설치 예술이야. 현대미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선생님이 이제 클래식을 듣는다 그랬잖아. 선생님 미술관도 가요. 보기와 다르게 미술관도 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요. 2번은 못 가고요. 한 번 정도 중간고사 끝나면 2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선선할 때 이제 천천히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백화점 쪽에 갑니다. 백화점에서 가끔 이제 그런 거 하잖아. 무슨 고흐전, 인상주의전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거기 가요. 거기 가면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요. 다 읽으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딱 오픈할 때부터 10시에 오픈하면. 그럼 12시 반 끝나서 거기서 밥 먹고 이렇게 와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때는 휴대폰을 아예 꺼놓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사실 선생님이 그러면 그림에 대한 안목이 높는가? 그러지도 않아. 안목이 저질이야. 되게 낮아. 영화 보는 안목도 되게 낮아.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나면 그냥 좋아요. 그림 하나하나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봐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연히 어떤 설치 미술을 보러 갔었어. 여기에 빨간 실이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공중에 빨간 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풍기를 양옆에 틀어놔서 선풍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붉은 실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 설치 미술의 제목은 인연이야. 인연. 보통 이제 중국에는 서로 태어나자마자 빨간색 실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실이 서로 딱 맞으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 같은데, 물론 상대적이지만 난 그걸 보고 우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가 자꾸 찾아봤는지 깜빡하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작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작가가 그 작가는 하여튼 뭔가를 만들면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이에요. 그 사람 예술 작품은. 바나나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은색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 그게 2억이거든요, 그 작품이. 그러니까 바나나를 놓고 은색 테이프로 붙였어요. 이게 작품인 거예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나나를 그냥 많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관람객이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데 바나나를 뜯어서 먹었어. 관람객이 먹은 거야. 바나나를 뜯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누가 먹었다고, 훼손했다고. 근데 바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뭐지? 그래서 먹으라고 돼 있나 봐. 그래서 먹었나 봐.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훼손됐다고. 근데 그 다음 기사가 더 웃겨. 한 이틀 후에 그래서 뭐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거야. 이 작가의 이 작품의 감정가는 뭐 2억이네 막 이러면서 막 나온 거야. 손해배상. 그 사람 바나나 하나 먹었을 뿐인데. 자, 근데 갑자기 그 작가가 괜찮다. 그렇게 먹은 것도 하나의 예술이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기 어디 마트에서 바나나 이게 샀나 보죠? 교체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야, 이 사람 되게 너그럽다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냥 처음부터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게 2억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작품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가끔 쌤이 장난친다고 곤이 바나나 숨겨서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벽에. 뭐가 달라? 그렇지? 다르죠, 사실. 유명세가 다르죠. 내가 이 티를 입었다가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한 100원에 팔릴 거예요. 근데 BTS에 랩몬스터 이런 애가 이걸 벗어서 당근에 내놓으면 그럼 몇 천만 원 할 겁니다. 유명세의 차이죠. 유명세의 차이. 그렇지?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자, 아무튼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구구절절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도 대단하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시도한다는 게. 하지만 현대미술은 나랑 안 맞는다. 자, 요런 건 나하고 맞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거. 자, 라달락. 이처럼 미술이라는 예술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야다 X. 자, 부정문은 늘 출제 요소야. 부정문은 늘 출제 요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의 1번 선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부정문은 반드시 출제 요소입니다. 자, 집안 실내 장식, 여러 종류의 게임, 자, 영화, 공연 등 아주 평범한 것들에 미술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평소 미술관 잘 가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기억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 소재를 얻어. 여기서 끊고 독창적인 기법으로 자, 특별한 창의력과 상상력. 그러면 앞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 일상적인 게 나와줘야 돼. 이해갑니까? 일상에서 소재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우선 정답은 3번입니다. 온갖 종류의 청바지 펀. 그러니까 청바지 헝겊 조각이에요. 헝겊 조각으로 도시의 모습을 만든 풍경화. 이거 나 작가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 아까 얘기해줘야지 그걸 까먹었네. 요거 실제로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해. 가시적으로 딱 감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청바지 조각이 있죠. 요만한 헝겊 조각이에요. 요만한 헝겊 조각. 이 헝겊 조각을 가지고 막 붙였어.
딱 붙여서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이야. 그냥 바다 그림이야. 근데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청바지 원곡조가 아니야. 다. 전부 다. 청바지도 거기 보면 막.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바다 표현했겠네. 파란색이니까. 물론 바다도 있어. 근데 바다보다 더 대단한 건 그걸 가지고 사람 초상화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 풍경이 대박입니다. 근데 그 도시 풍경을 실제 있는 그 도시 풍경을 청바지 조각으로만 이렇게 해놨어요. 청바지 그 조각. 감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에다가 청바지 조각 예술품 이렇게 쓰면 나올 거예요. 그 그림들이. 그래서 감탄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대단해.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덮고요. 자, 문학작품 하나 하고 잠깐 쉴게요. 하나만 짧게 하고 싶습니다. 쉬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냐면 23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평역 맞죠? 사평역에서 자, 요거 하나 잠깐 하고 잠깐 좀 쉴게요. 자, 거기 보면 자, 요 사평역 우선 소시민의 고달픈 삶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시예요. 소시민의 고달픈 삶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시. 자, 볼까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자, 막차 네모 한번 쳐봐. 자, 막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치? 어떤 소시민들입니다. 요거 자체가 바로, 자, 소시민의 고달픈 삶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죠? 막차를 타고 다녀야죠. 만약에 되게 부자다 그러면 막차 탈 필요 없죠. 그죠? 자가용 타고 다니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고달픈 삶. 자, 질문. 소시민은 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농민과 도시노동자. 자, 이때 질문 던질게. 화자는, 자, 이 소시민에게 뭘 느낀다고요, 무조건? 연민, 절대 놓치면 안 돼. 연민을 느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애정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따뜻한 시선. 따뜻한도 맞고요. 따뜻한도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따뜻한 시선. 자, 같이 알고 있어야 돼. 따뜻한 시선을 느낍니다.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대합실 밖에는 눈이 쌓이고 흰 V표, 보라 V표. 흰 보라 다 V표 쳐봐. 아직 쓰고 있구나. 흰 V표, 보라 V표. 다시 갈게요. 두 번째 줄부터. 대합실 밖에는 밤새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톱밥 난로 네모 한번 쳐보세요. 자, 톱밥 난로. 자, 네모만 딱 쳐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자, 뒤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자, 그 톱밥 난로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자, 소시민이 바로 이제 서민인데요. 자, 바로 위안을 주는 존재입니다. 위안을 주는 존재. 자, 지금 대합실 안에 가운데 톱밥 난로가, 즉 톱밥으로 불을 켜는 난로 하나가 있어요. 그럼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벽난로가 있으면 벽난로에 불이 막 올라오는 거 보고 거기 인물들이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거 있지, 그지?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안을 주는 존재입니다. 톱밥 난로. 지펴지고 있었다. 그 몸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 동그라미. 자, 화자죠. 화자. 자, 이때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여기다 물결 한번 쳐봐. 그러면 이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적으세요. 그만큼 현실의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게가 무겁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무엇인가가 그립다라는 것은, 특히 과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립다라는 것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진짜 초딩 때가 그리워, 뭐 중1 때가 그리워, 유딩 때가 그리워 한다는 건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가끔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전 남친이 그리워. 그럼 현재 남친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립다라는 것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삶이 어떻다, 지금 힘들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물결 쭉 칩니다.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됐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은 따뜻하게, 밖에는 눈이 내리고 겨울이에요. 다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때 이게 불이 꺼지지 않게 톱밥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다 적어봅니다. 바로, 소시민에 대한, 똑같이 갈게요. 소시민, 서민입니다. 애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쵸? 불이 꺼지지 않게 따뜻하게. 그쵸? 애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던져주었다. 마음속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푸른 손바닥, 청색 V표 잡으세요. 표현이 대단하지.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겨울이죠. 그러니까 손이 땡땡 얼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청색의 손바닥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서 화살표. 이건 우리가 침묵이라고 보면 되겠죠. 침묵. 그런데 왜 침묵하니? 너무 힘들어서. 그쵸? 고달픈 삶. 고달픈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집에 가서 이제 막 밤늦게까지 학원 가고 공부하고 집에 딱 가면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치? 침묵하죠. 산다는 것이, 삶이 때론 술에 취한 듯이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스낵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V표, 눈은 내리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 세모, 뼈아픔 세모 다 설원인데, 설원 동그라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밖에 거리에 쓰레기가 되게 많아도 갑자기 눈이 다 내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다 덮여 있으니까 되게 눈이 편안하고 깨끗해 보이죠. 그러니까 낯설음, 뼈아픔 볼게요. 이게 낯설음이고 뼈아픔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덮여? 눈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설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설원이라는 것은 거기다 적어봅니다. 포용이라는 의미예요. 포용. 너그럽다 이런 뜻입니다. 포용.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만큼 삶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눈물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세요. 그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 적어보자. 연민의 눈물, 애정의 눈물, 따뜻한 시선의 눈물. 됐죠? 하나만 더 적을까? 공감의 눈물. 그렇죠. 공감까지도 적어주면 더 깔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힘든 그런 슬픔을 아는 거죠. 밑에 핵심 정리 갑니다. 갈래는 자유시고요. 성격, 애상적이라는 슬픔이란 뜻이야. 그리고 밑에 주제 갑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고달픔을 멋지게 뭐라고 표현한 거야? 애환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아두셔야 돼요. 특징, 간결, 절제. 그 다음에 밑에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 대조, 이런 것만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아까 청색의 손바닥, 그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해와 감성 채웁니다. 이 시는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쓸쓸한 기차역 대합실의 모습을 통해서 설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추억,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와 등장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화자는 밤늦게 막차를 기다리며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군상들을, 즉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피곤에 지쳐 조는 모습, 감기에 걸려 쿨럭거리는 모습, 침묵하는 모습들에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깊은 응시 속에서 통찰하게 된다. 자, 시는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라는 표현에 의해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해서 한 번 더 나타나며 여기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어디에서 잡지사에서 일했을 텐가?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잡지사에서 잠깐 한 6, 7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었는데 마감이 다가오면 선생님이 그때 기자 겸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마감이 다가오면 야 이게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마감이 다가오면 거의 뭐 밤을 새요. 그래서 만약에 30일까지 만약에 마감이다 그러면 거의 뭐 29일부터 30일까지 그냥 밤을 새는 거야. 그 밤새서 이렇게 뭐 편집하고 그다음에 뭐 글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새벽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새벽이 딱 되면 이제 바깥에 나가잖아. 그럼 이제 같은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가. 그럼 가다 보면 포장마차가 이렇게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보통 이제 파는 게 이제 오뎅 이런 거 팔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먹고 싶은데 사실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못 벌 때니까 참아요. 일이 되게 힘들고 막 피곤한데 그때 이제 거기 팀장이라는 사람이 잠깐 들어오라고 가요. 그럼 이제 오뎅 국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살짝 입에 대잖아요. 그러면 그 추위와 이것이 쫙 내려와요. 쭉 내려오고 그 고생했던 게 같이 쭉 내려옵니다. 이게 소화기관을 타고 이제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노곤하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다 풀려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한마디 하죠. 고생했어. 많이 힘들지. 이렇게. 딱 그 정도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야, 사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안 해. 본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힘든 걸.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 건 딱 하나 아니야? 내가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덜 들어온다는 거. 그치? 단단한 거잖아.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는 것 자체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뎅 하나씩 먹어. 하나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을 때 씩 보면 그냥 씩 웃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좀 다음 달 여유가 있으면 저희 가서 소주 한잔 하자. 그럼 가서 이제 제육볶음 시켜가지고 소주 한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 풀립니다. 그럼 집에 약간 취기가 돌아서 아까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죠? 어디 있어? 저기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그렇죠? 술에 취한 듯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술에 취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좀 나네요. 선생님 요새 할 말 되게 많아 사실은. 선생님 이제는 노숙자들하고 또 생활한 적이 있어서 젊었을 때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잘못 타서 어디서 그랬지? 남원에 가야 되는데 남원 전 정거장에서 내려버린 거야.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했더니 끝났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거기 그 기차역 거기 대학교에 자야 되잖아. 딱 들어갔더니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다 노숙자들인 거야. 다 노숙자들. 막 좀비처럼 막 일어나. 그래서 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럼 여기서 긴 의자들이 있었거든. 그럼 이제 다음 그 열차가 올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열차가 올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한 4-5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일어나서 담배 한 대 피려고 나갔어요. 담배를 그때는 이제 기차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어. 지금 전철인데 못 피우잖아. 옛날에 다 피웠어. 시내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웠었어. 그래서 담배를 탁 피우는데 인기척이 막 이런. 뭐지? 딱 그때 앞에 유리가 있잖아. 유리 앞쪽에 저쪽에서 난 처음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의자가 막 이렇게 긴 의자들이 있고 내가 여기 앞에 나서 담배를 탁 피는데 의자에 여기 이 유리창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있다가 다 일어나는 거야. 한 6-7명이 유리창에서 보이는 거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쑥 막 다가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니? 아무도 없는데. 그게 다 와가지고 다 아저씨들이었는데 그냥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래서 예. 나눠주고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 이런저런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많은 게 자기 삶에 묻지도 않았는데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사실 기차하면서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많은 얘기를 들었어. 다 어떤 얘기야? 다들 힘든 얘기야. 자신의 삶의 힘든 얘기, 현재 힘든 얘기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다 힘드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 그럼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다 공감합니다. 맞아. 정말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바로 뭐야? 공감 연민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서 눈물까지는 안 흘려도 괜찮게 등 두드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화자에 뭘 느낄 수 있다?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갑니다. 한 장 넘겨봐요. 자, 넘겨보고 자,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문제는 이따가 풀겠습니다. 잠깐 쉬죠.